세무부인 에스크로 대표 정희태입니다. 미국의 CLO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보다 3년 만에 2배 이상 잔액이 늘었고 상당한 뇌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CLO의 발행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았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그랬는데 기업들한테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고, 사실은 이 무역 분쟁하고 제일 연관성이 많은 게 어디예요? 소비자들은 약간 좀 비싼 소비재를 쓰면 돼요, 그죠? 그렇지만 기업들은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원가 구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관세가 부과되어진 어떤 제품들을 사용함으로 해 가지고 생산성이 극도로 악화되고, 기업은 더 직접적이에요. 직접적으로 기업의 구조가 안 좋아질 수가 있다. 원가 구조가. 그거는 뭘로 이어집니까? 기업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왜 기업 가치의 하락이냐? 조금만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익을 못 내는 기업한테 가치가 있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기업 가치의 하락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어진다. 또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겠죠. 신용등급의 하락은 뭐냐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문이 닫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기업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매출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거나 아니면 어딘가로부터 돈을 조달해 와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막혀버리는 상황이 되면 기업은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죠? 이 망하는 상황들을 촉발이 되어지고, 그 기업들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여러 기업이 되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담보부 CLO를 발행했다. 그런 기관들이 보통 뭐 사모펀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제2금융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여러 증권사가 될 수도 있고요. 종합증권사가 되겠죠. 그럴 수도 있고, 또 은행들에서도 이런 CLO 발행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융기관이 어떻게 돼요? 부실화되죠. 금융기관이 부실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금융기관과 연관되어져 있는 국민 경제 전반에 대한 금융이 위축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는 하강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축되어지고 실업이 만연해지고, 이런 상황까지 이제 급진적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제가 위험한 것이다. 오히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개인이 이제 부실화된 거잖아요. 근데 기업이 부실화된다라는 개념은 더 파급력이 큰 거예요. 기업이 연관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개인보다 고용되어진 근로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거래처들도 있어요. 그죠? 부도가 나게 되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게 돼요. 그건 이유는 다 기업이 전방 후방에 연관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은행은 기업에 대출을 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대출을 하고 그것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속도가 개인이 부실화되어져서 금융권으로 올라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더 빠르고요. 더 급진적일 수 있다. 그리고 영향은 더 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죠. 방향은 반대가 될 수가 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어때요? 금융기관이 개인 대출로 인해 가지고 금융기관이 부실화돼서 기업으로 옮아갔지만, 이건 어때요? 기업에서 촉발되어서 이쪽으로 또 넘어가는 그런, 방향은 반대이나 더 급진적일 수 있고 더 많은 파생 효과를 주면서 미국 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많다. 미국 경제를 위축시킨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우리나라 경제도 엄청나게 위축된다라는 거고, 미국 경제가 어려워졌을 경우에 급진적으로 달러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서 바로 문제가 생기죠.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어땠어요? 환율이 급등했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동남아권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크고, 그래도 나름대로 뭐 펀더멘털이 건실하니 뭐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그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무슨 소리냐, 그죠? 외환보유고가 우리가 얼만데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IMF가 공고하는 그 외환보유고에 또 미치지 않는다. IMF는 어떤 식으로 외환보유고를 적정 외환보유고, 외환위기가 일어나지 않을 보유고를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한 4가지 정도가 돼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 통화가 얼마나 유통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통화를 만약에 소위 말하는 그 M2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기업 요구불 예금이라든지 개인 예금이라든지 소위 금융권에서 통화되어지고 있는 모든 통화를 다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이 M2 보유량의 한 10% 정도는 어때요? 달러로 환전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가 있고, 이거는 원화 폭락 그리고 환율 급등을 초래하는 부분이 될 거고, 물론 외화 단기 채권이라든지 채무라든지, 특히 채무가 문제겠죠. 그 다음에 경상수지와 관련되는 무역 수지 악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제 해당이 되지만은 제일 급진적으로 해당이 심한 거는 뭐다? 우리의 통화량이다. 통화량이
시장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 당시보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졌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더 많은 달러 보유고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외환위기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많은데 이런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얘기가 없는 거죠. 숲을 보지 못하고 안전한 거야, 항상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가 있죠. 왜 그래요? 기대 심리라든지 이런 게 위축되어지고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면 어때요? 더 경제는 급진적으로 긴축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얘기하는 거를 100% 믿는다라는 건 좀 바보 같은 것이, 우리가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정부가 발표되어지는 그런 내용보다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CLO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조금만 얘기를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CLO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출담보부 증권이에요. 근데 구성하는 기초자산이 뭐예요? 이제는 보통 레버리지론이에요. 그죠? 담보자산이 기업의 부실화된 자산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런 유동화 정권을 발행한 거다. 근데 또 문제가 뭔지 알아요? CLO는 만기가요. 그러니까 담보자산의 만기가 4년에서 6년이에요. 근데 CLO라는 이 증권의 만기는요, 보통 10년물, 12년물이에요. 어떻다는 얘기예요? 레버리지론 만기보다 CLO의 만기가 길어요. 이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담보자산을 돌아가면서 대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떤 위험을 노출하고 있어요? 계속 부실화된 담보자산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CLO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지금 없애야 돼요. 아니, 없애야 돼요. 처분해야 돼요. 그죠? 왜 그래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시혜로 우리가 원금 날릴 수도 있어요. 그죠? 요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업이라는 거는 보통 여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요. 그죠? 근데 이것들이 대출 상품으로 묶일 때, 시혜로로 묶일 때 같이 묶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의미를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계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그러죠. 이거는 조금 유식한 말로 상관계수가 좀 다른 쪽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망하더라도 얘가 살아 있어야지 우리는 투자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은 계란 한 바구니에 담으면 하나 썩으면 다 썩는다는 얘기잖아요. 상관계수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의 한 바구니에 담는 식으로 CLO 구성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용 중복 위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신용 중복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LO 운용사라는 거는 또 저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어떻게 돼요? 정기적으로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평가를 해야 되지만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땠다고 그랬어요?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수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검증된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금융공학자들 머릿속에서 나온 게 많기 때문에 명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림자 금융 이야기를 할 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 위험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터지면요 되게 아프겠죠. 그죠? 그래서 대출담보부 증권 CLO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기초자산이 레버리지론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계속 강조를 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미국의 내관이 될 수도 있다. 미국 경제를 폭락으로 만드는, 뭐 폭락한다고 해도 미국이 그래도 버티고 잘 하겠지만 미국의 경제가 그렇게 흔들리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 경기는 작살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상황이라면 더 그렇죠. 예. 외국인 자본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대비를 좀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